가자. 자, 복습부터. 자, 순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죠. 은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맨 앞자리에 뭘 따서 P라는 문자를 따서 우리 NPR이라는 공식을 썼었던 것 같아. 맞아? 야, 확통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순열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일단 N 이게 뭐였죠, 얘들아? 정의 자체가 뭐였지? 몇 개? 어떤 N개가 중요해? 서로 다른 N개. 자, 서로 다른 N개라는 조건이 있어야 순열을 쓸 수 있는 거야. 중에서 몇 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 정의 안에 이미 N과 R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 N은 R보다 어때야 돼? 그치. N은 R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맞죠? 그리고 NPR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얘들아? 뭐, N만 계속만. 오, 정확하게 틀렸어요. 그쵸? 자, N부터 몇 개? R개를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려면 N마일이 아니죠. N마일 뿌리 1이죠. 그래서 N 곱하기 N마일, N마일 어디까지라고? 보기 편하게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0 뺀 거, 1 뺀 거부터 세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 팩토리얼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어떻게 썼었죠? N팩. 자, N팩이라는 건 N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어때? 여기 뒤에 뭔가 더 곱해진 거야, 지금.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하자? 나눠주시면 N마 R이겠죠? N마 R부터 뒤에 것 알려주시면 그게 바로 순열의 공식이었다. 기억납니까? 오케이? 기억나? 좋아. 자, 그럼 조합은 영어로 뭐였니, 얘들아? 조합? 그러니까 영어로. 피자집 조합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그쵸? 막 조합한 거.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조합의 영어였고, 영어 이름이었고, 마찬가지 맨 앞자 C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조건 자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하자? 뽑자. 나열 안 한다. 라는 거였다. 그치? 그래서 정의 자체에 뭐가 숨어 있다고? 조합과 순열의 관계가 숨어 있다고. 순열이라는 놈은 뽑은 다음에 R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곱하는 게 순열이잖아. 순열과 조합의 관계. 그치? 그래서 이 R팩을 나눠주시면 NCR의 공식이 N마 R팩, R팩 분의 N팩이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문자로 공식을 쓰자면 저렇게 쓰기는 하다만 실 계산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 맞죠? 방금 했던 걸 떠올려봐. 일단 뭐 해? 순열을 분자에 쓰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순열은 뭔데? 7부터 3개. 곱. 맞아? 그런 다음에 뭐를 나눠주면 된다고? 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뭔데? 3팩, 3을 나눠주면 되는 거였지. 조합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실 거다. 7부터 3개, 그리고 3일. 항상 위아래 곱해지는 개수가 같아요. 그걸 기억하면 실수 안 할 겁니다. 괜찮을까? 은민이 오케이? 그래서 요게, 고1 때 우리가, 뭐 벌써 1년 반 정도 지나갔겠죠?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가 배웠던 순열의 조합이었다. 괜찮니? 오케이. 이 공식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뭐 그래서 나중에 외워지죠. 5C 얼마였지 얘들아 5C? 10? 5, 4, 를 2, 1로 나누니까 10 나왔던 거잖아. 맞아? 근데 조합은 정의상 5개 중 2개 뽑아. 5개 중 3개 뽑는 거랑 똑같았었죠. 이런 것도 좀 기억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계산 좀 편하게 했던 것들, 그치?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순열부터 오늘 할 거. 이거 불편한 친구들이 있더라. 띄어쓰기 하셔야겠죠? 난 국어쌤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도 기본 순열을 배웠지만 더 훨씬 많아요. 그쵸?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원순열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원순열.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우리까지는 남아있는 원순열이라는 놈이 있어요. 뭘까? 순열은 순열인데 원순열이래. 뭘 것 같아? 은빈아 이름 자체에서. 순열은 순열이야. 원이 붙어서 원. 한 단어가 추가된 거잖아. 뭘 것 같아? 모르겠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항상 뭐야? 결국엔 일자로 줄 세우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줄을 일자로만 세우겠냐? 뭐에도 나열할 수 있어, 사람들을. 테이블. 니네 식탁에 앉아서, 동그란 식탁에 앉았어. 누가 어디에 앉는지 중요하잖아. 응? 생각해봐. 내가 앉았는데 맞은편에 현욱이가 있어. 어때? 밥이 넘어가겠어? 현욱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고. 그치? 왜 고개를 끄덕여, 이씨. 그래서 그런 것들, 즉, 뭘까? 원이라는 성질은 결국엔 대칭성.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런 순열을 말하는 거거든. 같은 모양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모양이라는 건 겹치는.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중복된 건 몇 번만 센다? 한 번만 셀 겁니다. 됐니? 그래서 어떤 게 같은 모양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고, 은빈이가 있고, 상현이가 있고, 현욱이가 있다. 그치? 얘랑 똑같은 모양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원탁에 앉는 똑같은 모양? 3개. 얘 포함해서 총 몇 개야, 똑같은 게? 4개라는 걸 알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 앉아도 저 왼쪽의 그림이랑 똑같은 거라고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회전하여 같은 모양이면 동일한 걸로 취급하겠다라고 나올 거야. 이해가요? 은민이 혹시 예습하고 왔니? 예습 안 했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상황이야.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바퀴 더, 한 칸 더 가. 원이 갑자기 커졌어? 한 칸 더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요 모든 게 다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틀렸지? 미안해. 얘가 황이네. 얘가 이고. 이런 맞지? 됐어요? 그럼 이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하겠어? 야, 그럼 매 경우의 수마다 똑같은 게 4개씩 등장하지 않겠냐, 요 경우에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어때? 원래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4명 나열? 얼마야? 4명 나열? 4팩이지, 4팩. 괜찮아? 근데 어때? 이 모든 경우수, 그러니까 도항, 이, 조나, 아니면 도, 이, 조, 항이나 이렇게 4명을 줄 세우는 거 있잖아, 순서대로. 그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4번씩 겹칠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뭘로 나눠줘?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어? 4로 나눠주시면 돼. 얘를 겹치는 횟수. 또 다른 말로 뭐 동일해지는, 동일한 상황. 횟수. 너무 길잖아?
그래서 앞으로 쌤은 주기라고 부를게요. 몇 주기가 반복되는가 똑같은 게. 알겠어? 그래서 그걸로 원래 순열값 있잖아. 이해가요? 그걸 나눠주시면 원순열의 개수가 나와요. 괜찮을까? 됐어?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방법 1. 두 번째 방법은 원순열을 깨버리는 거야. 옆에 있을까? 원순열을 깰 거야. 없애기. 어떻게 원순열을 없앨까, 얘들아? 원순열을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일단 아무나 한 명 앉혀. 아무나 한 명을 먼저 앉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돌을 안 쳤어. 그럼 이제부터 요 세 자리는 얘들아 똑같은 자리가 있냐 없냐? 없어. 여기가 오른손이야. 그치? 그럼 독일옥 오른쪽, 독일옥 왼쪽, 독일옥 맞은편. 이 세 자리는 똑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이제부터 어때? 이 세 개는 구별되니까 나머지 셋은 여기 나열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그럼 저 상황에서 원탁이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나 앉혀보자. 자리가 지금 이렇게 4개 있어. 됐니? 그럼 나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상현아? 왜 한 개지? 그치. 내가 여기를 앉거나, 여기를 앉거나, 여기를 앉거나, 여기를 앉거나, 다 같은 상황이야. 회전에서 똑같잖아.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안 돼. 일단 나부터 앉히는 거니까. 의미 이해가? 그래서 한 가지가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앉았어. 나머지 세 자리는 다 다른 자리니까 뭐 한다고? 서로 다른 자리 3명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회전에서 똑같은 그림 안 나온다고, 다음부터. 내가 여기에 고정되는 순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나를 고정 딱 시켰어. 그럼 이 세 자리는 이제 확실히 다른 자리가 된 거야, 서로. 그치? 됐니? 그래서 3명 나열 하면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순열을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다? 일단 순열로 구하시고 걔를 뭘로 나누는 방법? 주기, 같은 게 겹쳐지는 횟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한 명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2가지 방법을 왜 굳이 다 가르치냐? 기본 문제는 당연히 요게 외우기 쉬워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 우리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건 항상 어떤 케이스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거잖아. 단, 누구는 같이 못 앉아. 누구는 이웃해야 돼. 이런 조건들. 그렇게 문제 조건들이 많아지신다면 이렇게 푸시는 게 뭐라고, 융합 문제라고 할까요? 이상하네, 말이.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에는 2번째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슬프게도. 네, 이 내용까지 잘 적어 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원순열.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조금 미리 뭐 얘기했죠? 이거 어렵다, 교재 조금. 블랙라벨이요. 블랙라벨. 왜? 그 정도는 껌 아니야? 은빈이 왜? 왜 표정이 안 좋아? 아니,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건가? 그치. 블랙라벨에 그냥 유형서 말고 더 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념서예요, 개념서. 니네 뭐 확통 처음 하는 거 아니야? 확통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개념서 하는 거야. 블랙라벨 뭐 어렵지 않잖아. 여기 있는 것도 못 풀면 포기해야지.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원탁에 몇 명이 앉는데 총 6명,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자, 첫 번째 1번부터 2학년이 어땠으면 좋겠대? 어땠으면 좋겠대, 얘들아? 마주 봤으면 좋겠대요. 야, 그러면 내가 경우에서 가르칠 때 항상 뭐 했니? 뭐부터 하는 거라고? 특이한 조건부터 먼저 하는 거야, 무조건. 자, 그래서 6명 이렇게 앉힐 건데, 이렇게 앉아야 되나? 2학년을 먼저 앉힙시다. 마주보게. 됐냐? 야, 그러면 어떻게 세는 게 가장 편할까? 이건 약간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주기로 풀지. 아니면은 두 번째, 아까 먼저 한 명 앉힐지. 은빈이 뭘로 풀고 싶어? 먼저 앉히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누구 앉힐래? 2학년에 2A라는 놈이 있고 2B라는 놈이 있대. 누구 먼저 앉힐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무나 앉힌다라고 가정하시면 돼. 알겠지? 야, 그럼 얘 2A부터 앉혀보자. 경우의 수 몇 가지냐? 2A 앉히는 거? 한 가지. 좋아. 됐어? 그런 다음에 항상 경우의 수 이렇게 센 다음 뭐 하라고 했어? 가정하라고 했죠. 아무데나 앉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B 앉히는 게 몇 가지냐? 은빈아. 한 가지지. 왜? 무조건 위에다 썼네. 마주 보는 거. 맞지? 이렇게 앉히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때요? 자리가 이제 다 다른 자리야. 확실히 2명 앉고 나면,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4팩 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얼마? 현우 죽으면 안 돼? 24라는 답이 나옵니다. 괜찮냐? 자, 2번. 자, 요번에는 2학년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 먼저 앉힐 거야? 네. 먼저 앉힐 거야?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원래 나는 고1 것처럼 해주려고 했지. 한 몸으로 생각. 먼저 앉힙시다. 오케이. 먼저 앉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해봅시다. 2A 앉히는 방법 한 가지. 앉혀. 됐어? 그럼 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은빈아? 2개지, 이번에. 이웃은 양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가지가 가능하죠. 이 B의 입장에서. 됐나? 그럼 또 가정에서 써놓으면 어때? 나머지 놈들은 어차피 4자리 나눠서 앉으면 되고 그 4자리가 모두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4팩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48이라는 답이 나와주겠죠. 괜찮나? 자, 그럼 3번.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 틀린다 했지. 죽는다. 조심해야 돼. 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경우는 언제만 2명의 문제일 때만 쓰는 거야.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 그때는 쓸 수 있어, 사실. 여사건으로. 근데 3명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3놈이 붙어 있는 경우, 3놈 중 2놈만 붙어 있는 경우 다 빼야 돼. 너무 많다고 뺄게. 그렇게 빼서는 안 돼. 알겠어? 자,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사건 돼요.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어떻게 풀어야 돼? 사이사이에 넣는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지. 뭘 먼저 배치하고 그 외 학년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래서 1학년 1명과 2학년 2명을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총 몇 명이냐? 3명인 거야, 그치? 그래서 3명을 뭐 한다? 3명을 원순위에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3학년은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원순열 할 건데 1학년 1명, 2학년 2명만 먼저 원순열 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 얼마니, 얘들아?
기본 문제야 이거는. 3명을 원순열한데 뭐 어떻게 하면 돼? 순열이야 3패. 근데 같은 자리가 3개니까 주기 3이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기본 문제로. 이런 거 할 때 필요해서 하는 거야. 이 풀이 방법도. 알겠어? 그럼 내가 3명을 안 쳤어. 어떻게? 가정하라고 했어. 3학년이 들어갈 자리는 요 사이사이인 거라. 됐어요? 그럼 이 사이사이는 다 같은 자리냐 다른 자리냐 얘들아? 다른 자리지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돼? 그냥 3팩 때려주시면 돼요. 3학년 때. 저 3개에 나열하시면 돼. 절대 이웃할 수 없지.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괜찮아? 근데 얘도 요거 그러니까 3명 원순열이니까 바로 나오면 시간 절약이 되는 거야. 근데 쌤 저는 2개 혼용 못 하겠어요 하면 1학년부터 안 치고 또 똑같이 하면 돼. 1 곱하기 2팩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이 얼마? 12가지가 나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은비 괜찮니? 현우 괜찮아? 잘 자고 있어. 너 잘 자는 거 같은데 아니지? 하고 있는 거지? 음료 빨리 갖고 와야겠네. 상현아 이해 갔어 상현아? 자 그럼 그 아래 2번 문제를 해봅시다. 2-1, 2번 둘 다 해보자. 네 볼게요. 자 1번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한몸으로 보는 걸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남학생 셋이 이웃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뭐 그냥 남학생 1, 2, 3이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우리가 정석대로 여학생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다고 치자. 됐어요? 그래서 몇 명 나열이죠? 몇 명이야? 5명이죠? 일단 5명 원순열을 먼저 하는 거야 얘들아.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5명이라고 생각하고 원순열이야. 그럼 얼마야? 5팩을 5로 나누면 된다고. 기본. 됐지? 그런 다음에 뭐 해주자? 이웃한 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세야지. 그래서 항상 이웃하는 문제는 한 묶음으로 본 다음에 경우의 수 세고 마지막에 그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24, 6, 144.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셔야 돼. 됐니? 자,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항상 야, 외우라고 했어. 무조건 사이사이야. 사이사이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남학생들은 나중에 안 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부터 해? 여학생 4명 원순열을 먼저 하는 거야. 됐어? 얼마라고? 4팩을 4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n명 원순열은 사실 그냥 뭘로 외우게 돼요? n-1팩으로 외우게 됩니다. 주기 나눴을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자 4명 원순열을 했어. 그런 다음에 뭐 해보라고 항상 가정하세요. 가정. 이렇게 앉았다 쳐. 됐냐? 그럼 얘들아 사이사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총 4개야. 됐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나열한다고 해서 사람만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서로 다른 내 자리를 뽑아서 남학생들 3명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그게 4P3이죠. 서로 다른 4개 중 3개를 뽑아서 나열해준다. 어? 왜? 아, 의자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얘들아. 의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의자 들고, 이게, 진짜야. 의자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 복잡해져. 그냥 애들 위치 잡아놓고 의자 주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야 문제가 쉬워진다. 의자 들고 다니고 있어. 알겠지? 은비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럼 얼마예요? 288인가요? 144인가? 얼만데? 6에. 저랑 똑같나요? 똑같네요. 6에 4팩이, 432. 그렇죠. 저 왼쪽 거랑 똑같아서 144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3번 시작. 네. 야, 짝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때 짝은 이렇게가 짝이라는 뜻이야.
서로 이제 붙어서 서 있는 경우 알겠죠? 남녀. 자, 그러면 다른 제약 조건이 뭐가 있어? A, B와 C, D가 서로 짝이어야 된다밖에 없잖아. 그치? 아닌가 또 있나? 뭐 있니? A,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도 있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제약 조건이 좀 더 많은 남학생들 먼저 앉힐 거야, 남자들을. 오케이? A, B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2명밖에 없으니까 얘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사건 써도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래서 5패. 쌤 6명인데? 6명 원순열. 전체. 남학생만 하고 있다, 얘들아. 그쵸? 여기서 뭘 빼? A, B가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되지. A, B 이웃이면 어떻게 세는데? 서로 한 몸. 5놈. 원순열. 4패. 근데 A, B 자리 바꾸는 것까지. 됐습니까? 요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가 뭐야? 여기까지가 밖에 6명, 남자 6, 나열한 거야. 그럼 끝난 거야. 맞죠? 조건 다 따졌잖아. 전체에서 뭐 했어? A, B가 이웃해서 원순열 되는 거 뺐잖아. 괜찮니? 그럼 뭐해? 이제 뭐 하고, 가정하고, 뭐 해주자? 여자로 넘어가면 된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 여자애들도 특이한 조건이 먼저 있네. 뭐 CD가 어때야 된대?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CD는 어디야? 얘 아니면 얘라며. A, B랑 이웃해야 된다며. 짝이라며. 이해가? 그래서 CD를 먼저 나열해. 가정해. 나머지 넷은 어때? 자리가 다 다른 자리잖아. 그치? 4팩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은민이 할 수 있겠냐? 너도 이런 식으로 했니? 1학년 때 혹시? 난 1학년 때부터 이런 약간 좀 잘게 실수 안 하도록 좀 쪼개서 다 설명을 해줬거든? 한 거 같아? 그냥 말하는 거 같은데 저거 표정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건 다 암산 가능하잖아요. 3456나옵니다. 알겠죠? 오, 잘했네. 이해 갔어? 이거 할 수 있겠니? 잘 쪼개시면 돼요. 2개짜리 나와도. 정리 좀 잘 해놓읍시다. 자, 원순열을 기본 공식만 해서는 뭐 안 되는 이유기도 한데 다각형에서도 원순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도 중요하다, 참고로. 직사각형이면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른 변으로 구분돼야 돼.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회전했을 때 똑같은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몇 명이야, 총?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해볼게. 1, 2번 무시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부터. 자, 8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치? 8명 안 칠 거야. 맞아? 그럼 아까 방법일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방법일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 일단 8명 순열을 생각을 하라고.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을 때 방법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누라고 했어? 뭘로 나누라 했어, 상현아? 뭐 주기라고 내가 말했던 거 뭐 겹치는 횟수야. 알겠어? 똑같은 자리의 개수인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세냐면 한 놈을 잡아봐. 얘랑 똑같은 자리 몇 개야? 회전시켰을 때 4개인 거야. 얘, 요놈, 요놈. 회전시켜서 겹쳐지는 자리들. 이해가요? 그걸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원순열 할 때 n-1팩을 좋아하진 않아요. 매번 나눠지는 숫자가 달라질 거니까. 이해가? 자, 그럼 2번째 방법. 자, 2번째 방법은 한 명을 먼저 안 치는 거였다. 맞지? 그럼 내가 뭐 거기 8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 이름이 은빈이래. 신기하지? 은빈이를 먼저 앉혀보려고 해요. 은빈아,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너의 입장에선 총? 그렇지. 2개가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먼저 한 명을 먼저 아무나 안 치는 거야. 근데 그놈의 선택권은 총 2개가 있는 거라고. 요 자리랑 이 자리랑. 이 2개는 서로 다른 자리.
왜 다른 자리야? 내가 앉아봤을 때 쟤는 오른쪽에 코너가 있고 쟤는 왼쪽에 코너가 있는 자리인 거잖아. 그 모서리가,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자리. 그 다음은 뭐 해주면 된다? 나머지 7명은 은빈이가 여기 앉는 순간 나머지 7명은 어때? 다 다른 자리야. 회전시켜봤자 다 다르지.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다고 할 순 없잖아. 은빈이 옆자리, 은빈이 돌아서 자리.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냥 뭐 한다? 7팩 때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모양이 달라져도. 괜찮을까? 됐죠? 자, 그러면 1번 가봅시다. 자, 각 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쌍씩 앉았으면 좋겠대요. 총 남자 넷, 여자 넷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 먼저 앉힐래? 여학생 먼저 앉힐래? 뭐부터 앉힐래? 설마 짝부터 지을 거라는 이상한 얘기는 할 건 아니잖아. 현우가 남학생 먼저 앉힐까? 여학생 먼저 앉을까? 약간 저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 그건 아니지. 자, 남학생들 먼저 앉힐게요. 그러면 어떻게 앉혀야 돼? 야, 자리에 무조건 착석시키려고 하지 마. 알겠지? 한 단계씩 해. 그게 편해.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그러면 일단 남학생들을 뭐부터 하자? 각 변에 배치부터 한번 시켜볼게. 원수냐. 이런 식으로. 의자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모서리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 3팩이겠지. 남학생들 뭐 한 거야? 일단 모서리로 보낸 거야, 각각. 이해 가요? 그런 다음에 뭐 해? 가서 자리 선택하라고 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리 선택. 이해가? 뭐 이해 내적 없으면 되겠죠. 이게 생각이 된다면. 그럼 이제 어때? 남학생들 모두 다 착석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뭐해? 여학생들 와서 앉히면 다 다른 자리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 몇 개야? 한 가지지, 한 가지. 왜? 여학생들이 와서 우리 얼굴 보고 옆에 앉겠어? 안 앉잖아. 드립이에요. 미안해요. 자, 4팩이죠? 자, 여학생들 앉는 자. 됐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뭐 2304 정도 나온대요. 네. 선택이 그냥 되는 거죠. 저 변을 원수냐로 보는 거죠. 네. 남학생들이 저 변에 먼저 배치시키고 가서 자리는 지들끼리 알아서 선택. 두 가지. 됐어? 괜찮아? 뭐, 왜 반응들이 없어? 됐니? 네. 자, 2번. 각 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앉으라는 소리야? 남녀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가족끼리. 그치. 야, 전체에서 요거 빼면 안 돼. 이건 다 남녀가 이웃해 있네. 전체에서 빼야지가 아니야. 알겠어? 한 쌍만 뭐 같이, 네 쌍이 다 남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쌍만 남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여러 가지를 빼야 돼요. 빼기로 푸시면 안 되고, 남자끼리 이웃하고 여자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쵸? 그럼 나는, 은빈아, 요번엔 누구부터 할까? 여학생부터. 그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학생들끼리 먼저 이웃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럼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다시 여학생들 이제 한 묶음이 됐어. 두 팀이 됐어. 걔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라질 거야,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지. 여학생끼리. 이웃한 두 쌍의 여학생들이.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있어? 현우가 괜찮아? 옆에 붙어서 앉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쓴 거는 뭐야? 여학생 자리부터 표기한 거야. 약간 뭐야? 그 여성 주차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표기부터 한 거야. 표기부터. 이해 가요? 그럼 이렇게 여자애들이 앉을 자리를 먼저
픽스 고정해 놓고 이제 안 치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갈까? 자, 그럼 여기에 여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자리? 헷갈리면 뭐해? 한 명 먼저 앉혀도 돼? 원순열도 되긴 해. 같은 자리니까. 한 명 먼저 앉힐게요. 자, 여학생 아무나 한 명 먼저 앉혀. 경우의 수 몇 개야, 은빈아? 여학생 아무나 한 명 내가 뽑았어. 여기 노란색 자리에 앉힐 거야. 경우의 수 몇 개니? 왼쪽 거 말하는 왼쪽 거. 맞아요. 왜? 2가지겠죠, 2가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셋은 어떻게 돼요? 뭐 해주면 돼? 3팩? 맞죠? 한 명 안 쳤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군가 여기다 A라는 놈을 안 쳤으면 뭐 하면 돼? 나머지 셋은 다 다른 자리야. 3팩 해줘야 돼요. 됐냐? 근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또는 요 그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선 여학생들 어떻게 돼?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몇 가지겠어, 사계다? 똑같아? 물어보는 거야. 진짜? 확실해? 확실하냐고. 네. 여학생 A를 먼저 앉힐 거야. 경우의 수 몇 개야? 자리 선택. 서로 다른 자리 몇 개 있어, 지금? 2개. 진짜로? 네. 틀렸죠. 이건 4팩이에요. 저게 원순열이 되는 이유는 얘들아, 생각을 해봐. 회전을 시켰을 때 노노 흰흰이 유지가 되죠. 잘 봐. 얘랑 얘는 다른 자리야. 그렇잖아. 왜? 이 자리는 오른쪽에 남자 있잖아. 이 자리는 오른쪽에 여자 있다고. 서로 절대 같은 자리가 될 수 없다고. 돌렸을 때.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야? 4개가 다 모두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4팩으로 구하셔야 돼요. 됐어요? 상황을 인지해야 돼, 그래서. 그림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자, 그럼 여학생들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왼쪽 또는 오른쪽이니까 2개를 더해서 모든 케이스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남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어. 남은 4자리 다 다른 자리들이겠지. 남학생들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답은 계산하시면 864가 나온다고 합니다. 복잡해지죠? 자, 아래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가봅시다. 야, 일단 A는 뭐냐? 그냥 A는 뭐래요, 얘들아? 그냥 9명 원순열 하라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럼 니네 첫 번째 방법이 좋냐? 두 번째 방법이 좋냐? 방법 1, 방법 2. 뭘로 했어? 두 번째. 뭘로 했어? 두 번째 방법을 했네요. 그쵸?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거를 했네요. 뭐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아무나 한 명, 뭐 A라고 가정할게요.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3가지인 거예요, 3가지. 어차피 이 3자리는 동일하니까 선택권이 하나인 거고, 요 놈들도 똑같은 자리들이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은 자리들이죠. 됐니? 그럼 라지 A라는 놈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V자 아니면 별표 아니면 세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3가지. 한 명 먼저 앉히고, 뭐 가정해서 나머지 놈들은 어때요? 8팩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야, 얘들아? B는 라지 A랑 라지 B가 뭐 했으면 좋겠대? 이웃. 그럼 이웃 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저기 내가 표기해 놓은 거 있죠? V자 별표 세모. 이웃 A, B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일단 자리부터 선택. 몇 가지야? 2가지야. 뭐?
V자 별표에 앉아서 이웃하거나 아니면 별표 세모에 앉아서 이웃하거나 이렇게 보셔야 돼. 크게. 됐죠? 그래서 두 가지고 그 자리에 A, B 나열까지. A,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V자 별표 아니면 별표 세모. V자 별표, 별표 세모. 이웃해서 앉으려면 거기에 내가 골랐고 A, B 나열.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는 골라야겠죠. 됐니? 그런 다음에 뭐 해줘? 나머지 7명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답이 얼마가 되죠, 얘들아? 7팩 날라가고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6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6번 시작. 네,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반장 먼저 배치할 겁니다. 반장이 4명이 있는데 반장 아까 그 남학생 뭐 하라고 했어? 모서리부터 배치한 다음 자리 가서 선택하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반장 4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팩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까 남학생 한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정 좀 해볼게. 편의상 반장들을 대문자로 좀 쓸게요. 그냥 뭐 이렇게 앉았다고 쳐보자. 반장들 됐냐? 야, 그럼 부반장들 뭐 해야 돼? 우리 부반장들을 뭐 미안하게도 소문자로 쓰자면 A, B, C, D. 어떤 제약 조건이 붙는 거야? A에는 A가 가면 안 돼. 같은 반끼리 앉으면 안 된다며. B는 B가 가면 안 돼. C 옆에는 C가 가면 안 돼. D 옆에는 D가 가면 안 돼. 야, 씨, 어디서 본 것 같다. 뭐야?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 어디 자리에 자기 건 안 받는 경우에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요 유형을 뭘로 풀어라? 수형도로 풀어야 된다. 경우의 수세 때. 수형도는 뭐였는데? 가지치기. 맨 앞에 A 못 간다. 그럼 요 옆에 B 앉았다 가정해. 그럼 A, C, D 남으니까 A, C, D 다 가능할 것 같고 BA 앉으면 C, D인데 C는 못 오니까 D, C. 자, A, D 남았는데 맨 뒤에 D 못 가니까 DA. A, C 남았는데 C 못 오니까 AC. 됐나요? 오.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치? 먼제 A 옆에 B가 앉았을 때가 3가지야. 그럼 C 앉았을 때도 3가지, D 앉았을 때도 3가지였다고. 왜? 상황이 똑같으면 경우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했어. 됐나? 그래서 얼마? 9가지가 나옵니다. 부반장 됐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864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저거 귀찮음 많이 겪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좀 외워 놓읍시다. 자, 그래서 2개짜리 교란순열 적어놔, 거기 문제 옆에. 2개짜리 경우의 수 얼마죠? A는 A가 못 가고 B는 B가 못 가고 그럼 뭐 BA밖에 없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어? 그 다음에 3개짜리는 어떨까? 3개짜리는 자기 거 못 받아. 이것도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안 나와요. 4개짜리 방금 했죠? 자기 거 못 받는 경우 걔는 몇 가지?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44 나올 거야. 여기까지만 외워. 1, 2, 9가 외우기 어렵지 않거든. 4, 4가 좀 특이한 숫자라 외우기 쉽잖아, 그치? 요 정도까지는 외워놓자. 근데 만약에 6개까지를 원하면 265개다. 근데 이거 잘못 외웠다가 256을 외워서 낭패 보지 말고 자신 없으면 5개짜리 교란순열까지만 경우의 수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 가봅시다. 자, 7번 색칠 하는 원순열. 원순열 문제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교육과정이긴 한데. 얘들아, 어떻게 7개 영역인지 알겠니? 일단 뭐 원 기준으로 바깥쪽에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 그려서 뭐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정삼각형이다. 그냥 봐줘, 대충. 합동이야, 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영역이 첫 번째 요 부분, 흰색 부분,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 그리고 마지막 주황색 부분, 이렇게 총 7개 영역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뭘 먼저 하는 게 좋겠냐? 나한테 색깔도 딱 7개래. 그냥 딱 저기다 색칠할 거야, 이제부터.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는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흰색을 먼저 합시다. 7개의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흰색 부분에 색칠을 할게요. 괜찮죠? 자, 색깔 몇 개 남았니, 얘들아? 6개 남았어. 그래서 뭐해? 6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같은 계열끼리 먼저 색칠을 하는 거야. 자, 파란색 부분에 3개를 색칠할 건데, 얘들아, 이거는 회전하면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원순열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을 색칠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제 주황색은 원순열이야, 아니야? 아니요. 주황색은 원순열이 아니야. 이 세 개는 달라. 1번 색 옆자리, 2번 색 옆자리, 3번 색 옆자리이기 때문에 회전시켰을 때 다르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주황색 부분은 그냥 순열 쓰셔야 돼요. 3패.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네. 그래서 답이 1680이 나와요. 야, 1000의 자리 정도, 4자리 숫자 정도는 해야 된다, 참고로. 계산. 알겠죠? 자, 아래 8번도 그냥 똑같아서 굳이 안 하고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도 똑같아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하는 게 좀 걸릴 수 있는데 아마 식 세운 것만 맞으면 얘들아 맞으니까 크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총 9개의 색깔이 있어. 그래서 안쪽을 먼저 색칠해 볼게. 그러면 아직 아무 색칠도 안 된 상태에서는 원순열인 거야, 안쪽.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줘? 두 번째 삼각형 부분들은 나머지 6개의 색 중에 3개를 뽑아서 이제는 뭐 해야 돼? 그냥 순열인 거야. 안쪽을 색칠한 순간 원순열의 역할은 끝나버린 거야. 회전시켰을 때 모양이 달라질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바깥쪽은 남은 3가지 색 그냥 다시 한번 순열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요렇게. 됐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가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다. 자, 요게 n이라고 했는데 뭐 식 적어보면 어떻게 되죠? 987, 321, 2팩, 654, 321, 3팩, 3팩. 자, 그럼 우리가 6팩을 나누라고 했으니까 6팩을 강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만큼이 6팩이잖아, 그치? 그래서 6팩을 약분할 거고, 아, 실제 답은 요 놈만 계산하면 답인 거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4에 2 곱하라는 거 같네요. 168. 알겠죠? 오케이, 넘어갔어.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은 정사각뿔이니까 얘들아 여기에도 원순열이 있어. 누구끼리? 옆면끼리가 원순열을 이룰 거야. 그렇단 소리는 밑면 혼자 튀는 놈이잖아, 그치? 그래서 뭘 먼저 색칠하는 게 당연히 편해? 밑면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면을 색칠한 후에도 원순열은 깨지지 않아. 계속 원순열이야. 이해 갈까?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거. 그래서 옆면의 경우의 수는 원순열로 가야겠지.
그래서 원순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조금 중요해. 색칠을 했다고 무조건 원순열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알겠죠? 밑면 색칠해도 옆면 돌리면 다 똑같은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오케이. 그래서 답이 30이 나옵니다. 자, 아래 거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12번 문제를 풀어보자. 12번.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야, 내가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 야, 위아래가 똑같고 앞뒤가 똑같고 좌우가 똑같은 상황이다. 그치? 그럼 이거 옆면 돌렸을 때 원순열 돼? 안 돼? 돼. 어떻게 돼? 마주보는 놈들끼리 되는 거지, 원순열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6가지 색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을 거야. 위아래. 됐어? 그럼 이제 몇 개의 색깔 남았지? 4개의 색깔 남았는데 얘들아 위에서 쳐다봐봐. 이렇게 생긴 거거든. 위에서 쳐다보면 직사각형. 그래서 여기에 색칠,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여기 색칠 할 거야. 내가 4자리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4자리에 4가지 색을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똑같은 게 2번 반복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썼던 거 4팩을 뭐 한다? 2로 나누는 문제지. 그냥 원순열이 아니고. 내 말 이해 가니? 무슨 말인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나와 저 앞에 거는? 15, 12, 180이라는 답이 나와줘야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자, 정리해보시고 13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총 뭐 4번 정도에 걸쳐서 식을 써야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맨 아래 바닥면은 색칠하지 않아요. 그럼 아래서부터 올라갈게요. 얘들아, 옆면 색칠하는 건 어때? 정육면체니까 어떻습니까? 4개의 면 모두 다 같은 면이야. 그래서 색깔 총 몇 개니? 7개. 7개 중 4가지 색을 선택해서 정육면체의 옆면에 원순열 할 겁니다. 4개 원순열 3팩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윗면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31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얘는 조심해야 돼. 원이라고 해서 원순열이 아니죠. 이건 면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 21. 그리고 나머지 남은 색깔 원기둥 위에 색칠. 이렇게 하면 그냥 끝입니다. 됐나? 그래서 답이 126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오케이? 너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오늘? 괜찮아? 너 일어나자마자 바로 온 거지? 그치. 어떻게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쌤 집에서 잘래? 밤에만 10시쯤 와서 자면 되잖아. 자, 다음. 여러 가지 순열에서 2번째 중복순열이라는 놈입니다. 자, 중복순열을 기억할 때는 그냥 함수의 개수 생각하세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 있잖아. 그게 바로 사실 중복순열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건 뭐겠어?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 순열이라는 맥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n개 중, 자, 원래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는데 중복이란 단어가 붙었잖아.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개념이 추가되고요. 허용하여 알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자,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린 이미 해봤어.
얘들아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다.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 놈들로 내가 세 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근데 한 번씩 쓸 필요 없어. 여러 번 쓸 수 있어. 숫자. 됐어? 그럼 경우에서 얼마야? 5가지, 5가지, 5가지라고 쓰지 않냐? 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똑같은 거 여러 번? 그게 이 말이야. 똑같은 거 여러 번.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러면 그냥 똑같은 숫자 여러 번 곱하는 꼴이네, 그치? 우리 곱하기의 기호가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혹시 기억나니? 수원 배울 때. 합의 기호가 시그마였잖아, 그치? 곱하기의 기호는 파이예요, 파이. 대문자 파이. 됐어요? 그래서 n 파이 r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처음 배운 거죠. 처음 배운 거야, 처음 배운 거. 처음 배운 거라 쓴 거야. 먼저 배웠으면 내가 앞에 썼지. 처음 배운 거, 처음 배운 거. 쌤, 아, 그때 저거요. 아, 1260이에요? 아. 내가 했는데 1260이면은 다음 시간에 10만원 갖고 와. 7, 6, 5, 4, 4, 3, 2, 1. 어차피 약분 될 거고. 3패. 약분 될 거고. 6, 7, 6, 5, 6. 30, 21. 아니지. 48. 깜짝아, 씨. 맞나요? 7, 6, 40이구나. 죽을래? 흐름을 끊어, 이씨. 야, 그러면 다시 봐봐. 이렇게 결국에는 중복이 허용되면 어때요? 여기가 1씩 줄어들지 않지. 5, 4, 3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팩토리얼이 아니라 얘는 그냥 공식이 뭐야? n, r번 곱하면 돼요. n제곱. n의 r제곱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5의 세제곱인 거죠. 괜찮나? 그래서 요걸 우리가 언제 배운 거였어? 저기 함수의 개수라고 적어놨던 것처럼. 어떤 경우? 함수의 개수 나온 김에 합시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n개고 공역의 원소가 n개일 때 우리는 화살표를 쏠 수 있지, 그치? 근데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화살표 똑같은 놈한테 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 선택권 n개, 선택권 n개, 선택권 n개. n의 m제곱 돼요. 괜찮을까? 고1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경우의 수에서. 근데 사실은 얘를 지금 배우는 확통으로 해석을 하자면 공역의 원소, 서로 다른 n개가 뭐 하는 거야? 중복 허용해서 몇 번? n번 선택받는 거지. 근데 이 선택이 누구한테 받는지도 중요한 거잖아. 화살표가 누구랑 연결됐는지, 그치? 그래서 순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서 고려가 아니라 그냥 뽑은 횟수로 가는 건 뒤에 나오겠죠. 뭐라고? 중복 조합이라고. 네. 그래서 요 내용 좀 적어 놓으시고 요거 가지고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오케이. 가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복순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얘들아 모르겠으면 함수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야. 저 정의역 공역 표현. 자, 잘 봐. 서로 다른 종류의 인형 4개를 3명에게 주고 있어. 못 받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꺼진 건 아니겠지? 불안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인형이 선택받는 게 아니야. 사람이 선택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얘는 4파이 3이 아니라 3파이 4를 써주셔야 돼요. 사람 3명이 인형 4명에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당하는 거야. 또 한 놈이 인형 2놈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요거에서 많이 헷갈릴 거야. 내 말 이해가? 뭐 4가 앞인지 3이 앞인지가 헷갈릴 거라고. 그래서 이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들아, 사람을 대문자라고 쓸게. 한번 헷갈리면 써봐. 요거랑 요거 중에서 뭐가 말이 되니? 야, 얘네 화살표 하나씩밖에 못 쏘지. 이거 4개 다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불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인형이 사람을 선택하는 케이스인 거지. 내 말 이해 갈까? 괜찮니? 은빈이 오케이? 자, 2번. 얘는 뭐 쉬운 것 같네요. 2번은 뭐 해달래요? 네 문자 중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선택해 일렬로 나열하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자리 문자가 다르면 된대. 자, 6개야. 근데 얘는 그냥 맨 마지막에 세면 될 것 같은데 처음 거랑 다르면 되니까. 내 말 이해 가죠? 그래서 뭐만 해주면 돼? 요 5개만 먼저 나열해주자. 중복 허용. 얼마? 뭐 일부러 공식 한번 쓰자면 4파이 5가 되겠죠. 문자 4개 중 5개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 됐냐? 그런 다음에 파란색 얼마니? 야, 내가 이렇게 경우의 수 썼으면 가정에서 써봐. 맨 앞에 A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B, C, D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그래서 3C 1이겠지.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저기다 써버리면 되겠죠. 됐나? 그래서 얼마? 4의 5제곱 곱하기 3. 2의 10제곱 1024. 3. 3, 0, 7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괜춘? 자, 15-2번이랑 16까지 합시다. 15-2랑 16. 오케이, 봅시다. 간단해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야, 누가 한 번 이상 포함된 거 구하래? C가 포함된 거 구하래. 그치? 그럼 뭐해? 전체 3개가 중복 허용 5번 나열에서 C가 없는 걸 빼면 되지. 2개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빼면 되죠. 됐어? 그래서 A, R만 이용한 거 3개 다 이용한 거 이래 버리면 되죠. 괜찮아? 3의 5제곱 얼마니? 243 빼기 2의 5제곱 32 211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도 그거의 확장 버전일 뿐이죠. 일단 뭐 해줘요? 3개 중 중복 허용 4개 나열. 자, A가 2번 이상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럼 방금 했던 거 A가 0번 포함되지 않는 거 A 없다 생각하고 2파 이상. 됐죠? 그 다음에 A가 한 번만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 특이한 놈이잖아. 매우. 그치? 그래서 뭐 해줘? 4자리 문자를 만들 건데 일단 A의 자리를 먼저 선택해요. A 한 번만 나올 거잖아. 이 4자리 중에서. 그냥 A 여기다 가정해. 됐니? 그럼 뭐 하면 돼? 나머지 문자 2개로 3칸을 채우는 거잖아. 2파이 3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81, 16, 84, 32. 됐어요? 답이 33 나오셔야 합니다. 33. 괜춘? 좋아요. 17번. 아, 여기다 쓰면 칸이 부족하겠네. 3문제네. 지울게. 17번 갑시다. 자, 17번은 뭐 해달래, 얘들아? 5의 배수 만들어 달래. 5의 배수, 배수 판정법 특징이 뭐였니? 5의 배수의 특징은 뭐야? 끝자리 수가 0 또는 5. 근데 0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밖에 없는데 중복 허용해서 1번은 땡땡땡 5를 만들어 달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5는 픽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써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3자리에 5파이 3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그냥 125 나오죠? 2번
자, 천의 자리와 일의 자리의 수의 합이 뭐래? 홀수. 그럼 뭐 해줘야 돼? 천의 자리가 홀이면 일의 자리는 짝일 거고. 근데 또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뭐 해줘? 또는이니까 더해줘. 모든 케이스에 더하는 거야. 홀수. 맨 앞에 홀수 쓸 수 있는 거 3가지. 맨 뒤에 짝수 2가지. 플러스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됐니? 내가 지금까지 쓴 요 경우의 수가 뭐야? 결국엔 천의 자리랑 일의 자리가 확정이 된 거죠. 끝난 거야. 다 센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줘? 100의 자리, 10의 자리. 5개, 5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 그래서 얼마야? 12, 6, 300. 이렇게 2번 답 나옵니다. 3번. 자, 숫자 1이 1개 이상 포함. 너무나 당연히 뭐 하라는 소리냐, 상현아? 어? 그치? 숫자 1이 없는 거죠. 그래서 5파이 4에서 1 빼고 4파이 4 하는 얘기죠. 그래서 5의 4제곱은 25, 25니까 625. 2의 8제곱이니까 25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답은 369. 자, 그 아래가 0이 들어간 건데 0이 들어간 건 맨 앞에 0이 가냐 안 가냐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1번만 해볼까요, 얘들아? 18에 1번만 한번 해볼래? 4의 배수 판정? 나온 김에. 네, 가봅시다. 자, 일단은 4의 배수 판정법은 뭐였지? 끝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면 된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 끝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다 적어볼까? 만들 수 있는 거? 4씩 키워가세요. 00, 04. 그 다음 또 뭐 가능해? 08 없으니까 12 가능하고 16 불가능하죠. 그러면 20 가능한 거 같고 그 다음 또 뭐 있냐? 24, 28 안 되고 32, 36 안 되고 40, 4까지 있니? 4까지 가능하겠죠? 키워가야 돼. 그래야 놓치는 게 없어. 알겠지? 그래서 끝 두 자리는 케이스가 8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천의 자리와 100의 자리만 결정하면 되니까 우리 천의 자리에는 뭐가 갈 수 없지, 얘들아? 0이 갈 수 없죠. 4가지밖에 없어요. 100의 자리는 5가지 다 가능하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답이 얼마? 160? 나와야겠죠, 160? 요게 1번. 자, 2번.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 그러면 이런 경우와 또는 이런 경우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고1 때 처음 가르칠 때는 그냥 케이스 나눠서 풀라고 하거든. 근데 아까 푼 것처럼 요 상황에 대해서를 덧셈 정리 쓰시면 돼, 결국엔. 그치? 이제는 우리 좀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합시다. 자, 그러면 홀수의 개수 몇 개야, 얘들아? 0, 1, 2, 3, 4 중에서 홀수의 개수 몇 개죠? 2개밖에 없지, 그치? 그럼 여기 안에부터 채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홀수 2개, 얘도 2개.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짝수는 어때요? 0, 2, 4, 3개, 3개. 여기서가 포인트지. 빼기 1 써야 돼요. 그쵸? 뭐 때문에? 0은 짝수로 보지 않는다. 뭐는 빼야 돼? 00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 여기에 00 써지는 건 빼야 된다고. 그냥 3 곱하기 3에서 끝나면 안 돼. 자, 그런 다음에 또 똑같죠? 뭐? 천의 자리에는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4가지. 그리고 1의 자리는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5가지. 이렇게 곱하기로, 곱셈 정리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답 얼마? 4에 8, 12 곱하기 20, 24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네, 정리하시고 19번 시작.
네, 볼게요. 처음 봐서 그래. 자릿수가 안 나와 있지. 근데 어차피 얘들아 뭐가 내가 구할 게 뭐야? 어떤 숫자? 5300. 네 자릿수에 몇 번째인지 세는 거지, 그치? 그럼 네 자리라고 가정하고 풀면 돼요. 왜? 맨 앞에가 0이면 세 자릿수가 되는 거야. 이제 맨 앞에도 0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5300보다 작잖아, 걔는. 이해가?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네 자릿수. 몇 개니?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0부터 7까지네요. 8개. 그럼 8 곱하기 8 곱하기 8. 뭐 빼야 돼, 상현아? 1 빼야 돼. 왜? 모두가 0인 경우. 0000은 자연수는 아니잖아. 내 말 이해 가냐? 그래서 이거 몇 개 나와? 2의 9제곱에서 1 뺐어. 511 나옵니다. 야, 그럼 그 다음 수부터 뭐? 1 땡땡땡 2 땡땡땡 3 땡땡땡 4 땡땡땡은 다 5300보다 작지 않냐? 그리고 이제 빼기 1 할 필요도 없고 얘는 0000 없으니까 그래서 888 즉 512가 4번 등장하게 될 거야. 512, 512, 512, 512 됐어? 그래서 2048 나오는 것 같아요. 1024 2배니까 2048 얘는 511 됐니? 그럼 이제 5000대로 넘어가서 그럼 똑같은 거죠. 50땡땡 51땡땡 52땡땡 다 530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88이니까 64가 3번 등장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192개 존재한다. 그럼 그 다음이 5300이죠.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됐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총 몇 개 나오니? 더하면 2, 5, 5, 9 1, 5, 7, 2 맞을까? 그래서 257 2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였어요. 됐나? 오케이. 넘어갔어. 야, 마지막 유형이야. 좀만 힘내자. 근데 얘는 익숙해요. 왜? 함수의 개수 이미 많이 해봤거든. 자, 20번에 보시면 1, 2, 3, 4로 1, 2, 3, 4 가 1, 2, 3, 4, 5에 화살표를 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1번 x 더하기 fx가 짝수인 함수의 개수야. 그럼 뭐 해줘야 돼? x가 홀수면 fx도 홀수다. 그래서 홀수가 홀수에게 화살을 쏴야 돼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초록색에 의한 거 몇 가지야? 요놈의 선택권 3개, 3의 선택권 3개, 요건 F1의 값에 대해서, F3의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짝수들은 함수값도 짝수가 나와야 되므로 선택지가 2개씩 존재하겠지. 중복, 허용해서. 그냥 곱하기 쓰면 돼요, 결론은. 됐어? 고1 때 했던 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은 36이다. 자, 2번. 뭐겠냐? F1 더하기 F3. 뭐? 짝? 자, 그럼 가능한 게 뭐래? 가능한 케이스는 당연히 짝짝 또는 홀홀. 됐죠? 그럼 F1과 F3을 먼저 결정합시다, 얘들아. 봐봐. 짝수 2개야. 짝수 2개밖에 없어. 그래서 F1도 2개, F3도 2개의 선택권이 존재하겠지. 또는 홀수면 3개의 선택지가 존재하겠지. 여기다가 뭘 곱해? F2와 F5의 선택권을 곱해야 되는데 4죠? 미안. 됐어요? 요놈들의 선택지는 몇 개야? 아무 제약 조건이 없잖아. 5개지.
그렇잖아.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 13 곱하기 5 곱하기 5네요. 답은 325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좀 친숙하죠? 괜찮지? 은빈? 자, 22번만 풀고 마무리하자. 네, 자, 정 모를 때는 다 쪼개서 케이스 나눠서 푸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좀 파악이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얘를 보고, F1, F2, F3은 서로 그러니까 F3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근데 요걸 보니 F5와 F6이 F4의 영향을 받는구나. 됐니? 두 가지 조건을 보고 그 다음 들어야 되는 생각? 서로 관련이 없구나. 서로 영향 끼치지 않는구나. 그럼 노란색 따로 구하고 주황색 따로 구해서 곱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모든 케이스 쪼개지 말고. 그럼 노란색의 경우는 어떻게 세냐? F3이 주인공이니까 1인 경우 없죠. 왜? F1, 2가 더 작은 함수값 해야 되는데 얘가 가장 작은 값 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F3이 3이면 어때요, 얘들아? F1이랑 F2의 선택지는 3보다 작은 두 가지죠, 그쵸? 2 곱하기 2겠죠. 이게 F1과 F2의 선택지입니다. 중복돼요. 겹치면 안 된다는 말 없다, 얘들아. 자, F3이 오면 F1과 F2의 선택지가 4개니까 4, 4겠죠. 그래서 16 더하기 4, 총 20가지입니다. 노란색의 경우가. 됐니? 자, 마찬가지로 F4의 값이 얼마? 2, 4, 6인 케이스. F5, F6은 쟤보다 큰 값들 골라야 돼.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2보다 큰 4개. 4, 4, 16. 4보다 큰 거 2개씩. 2, 2, 4. 얘도 또 20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야? 노란색 곱하기 주황색. 총 400가지. 구하셨으면 답이 맞습니다. 갑시다.